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환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 되는 공시 시간에 차장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난 1월 31일에 셀리버리 최장한 미국 후보물질 특허 취득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전략을 세워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날이 조정의 끝이었고요. 그 다음 날에 장중에 급락했다가 플러스권 돌려세운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어제 역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41% 수익 났고요. 목표 주가 78,000원 넘어서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차장님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금요일 날은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네. 원래는 오전에는 66,000원 이하에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 날 개파락 나올 것 같아. 종목들이 전부 다 그럴 것 같아서 일단 매수 자체를 월요일 날 하자. 그래서 매수 단가도 또 낮춰보면서 월요일 날 매수를 타점을 잡았는데 그날이 어쨌든 시초가가 거의 뭐 최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다른 이제 뭐 올릭스라든가 아이큐 사례 들으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점이라든가 그 JP모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그 다국적 기업과 여러 곳과 이제 기술 그 수출을 논의하는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추석 그 이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급등했던 거는 이런 플랫폼 기업 치고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게 아니라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어제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이제 그 주도주 역할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 및 시장이 또 하락을 하니까 이제 그런 뭐 어떤 손절 물량도 나오겠고 대부분 차익 매물을 일단 사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직 재료가 다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7만 원 선 정도의 어떤 그 조정이 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자리에 한번 다시 한번 저주가 매수 한번 노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가 끝나지 않은, 호재가 노출되지 않은 종목으로 셀리버리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접근하시는 포인트 저희 이 시간에 또 한번 또 공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공시 가운데서 베스트 3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3 공시는 유틸렉스의 공시입니다. 기타 경영상 특허권 취득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4.9%, 상승 탄력은 떨어졌어요.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특허 공시 중요했나요? 사실은 요 공시보다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요 공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용은 사실 저도 이게 되게 말이 어렵습니다. 그 IFN 유도성 조절 T세포 전환 가능 항암 요거를 이제 약자로 해서 그 IRTCA라고 하는데요. 그 요기에 대한 항체 및 그 용도에 대한 미국 특허고요. 그 특허를 발표를 한 거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금 IRTCA 항체라든가 그 단표를 이용해서 그 어떤 생체라든가 시험관 내에서 그 T세포로부터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분비물이 있는데 요거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이용해서 그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조성물에 관한 특허고요. 뭐 이렇게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사업화라든가 글로벌 포트폴리오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요거보다 공시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앞선 코너에서도 거기 나왔던 거는 그 에피엔티셀 국내 1 이상 그 식약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임상 재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장중 올라갔던 거는 지금 재료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정고점 앞당 고점 매물이 있으니까 거기 매물 갖고 밀린 모습인데 주가는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치고 올라간 저점이 최근에 5중 저점입니다. 그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3중 저점 이후에 추가 상승 올라갔고 예. 최근에 쌍바닥 구간에서의 지금 저점을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박스권 내에서의 지금 저점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인보사에 관련돼서 대표 피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4월 달인가 이제 인보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강화된 그 세포치료제 임상 실태 조사에서 동사에 이제 그 연구 노트에 오타가 좀 있었어요. 오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단순 오타인가요? 네, 단순 오류였기 때문에 네. 근데 작년 7월 달에 이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을 하고 사실 올해 상반기 안에 그 에피엔티의 국내 이상 중단에 따른 이게 임상 재개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동사 핵심 재료는 이겁니다. 이게 임상이 다시 재개되는 거. 그러면은 동사가 이제 주가가 바닥 짚고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고 이게 이제 오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어떤 공매도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코스닥이 살아나면서 3월 이후에 반등을 나올 때는 아마 유틸렉스도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올해 이제 그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 모멘텀도 있고, 최근에 이제 차세대 그 세포 치료제인 그 TAST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뭐 동사가 이제 후속 파이프라인도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에피엔티 셀에 대한 임상 재개가 가장 큰 호재라고 봤을 때는 바닥은 잡은 종목으로 보시고 잘 지켜보셨다가 코스닥 시장 살아날 때는 바닥 종목 중에서 아마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틸렉스 2018년에 저점이 6만 원 선이었고요. 지난해는 5만 원 선 좀 이탈 시도가 있었고, 올해는 5만 원 선이 저점을 나타내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4천억 원 정도의 기업이고요.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국내 임상 시험 재개 파이프라인 에피엔 T셀, 이 파이프라인의 임상 재개에 따라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적극 매수가 가능할지 전략 세워볼게요. 몇 등급일까요? 등급을 일단 3등급 드리겠고요. 지금 재료가 좀 나와서 지금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매수는 지금보다도 좀 더 한 2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 다음 주에 코스닥이 한번 더 빠질 가능성도 일단 있기 때문에 매수를 좀 밀어두시고, 일단 보유자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단기로는 목표가 58,000원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또 접점 잡는 전략이고, 지금은 홀딩해서 쭉 들고 가는 전략보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끊어주고 다시 접점을 잡는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보유자 홀딩 관점에서 목표가 58,000원, 손절 라인은 일단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창원 차장님은 현재 시장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전체적으로 늦추는 편이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유틸렉스도 보유하신 분들 58,000원 선에서 목표 주가 잡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부분들, 시장의 움직임 안정화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하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3등급 알아봤고요. 다음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2입니다. 오늘 베스트2 공시는 DMS의 수주 공시입니다. 현재 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플러스권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딱 보합입니다. 이 공시 어떻게 볼까요? DMS 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 장비에 대한 그 납품 공시고요. 그 중국 쪽 업체인데 그 선전 차이나스타라는 곳에다 납품을 했고,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162억 규모고요. 동사 이제 그 전년 매출액 대비해서는 5.42%인데, 동사도 지금 주가가 좀 박스권에 있습니다. 사실은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 이제 중국 쪽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 쪽에 좀 납품이 좀 많이 기대가 되면서 실적 털어온다고 되게 기대가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코로나 19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가지 못하고서 최근에 6,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좀 되밀리는 부분이고, 아마 그 지지 라인이 5,000원 1차 그리고 한 4,000 대략 한 4,800원대 이 정도가 지금 더블 지지 라인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마 4,800원에서 5,000원 라인 정도가 동사가 지금 지지하고, 아마 이거 깨게 되면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더 하락이 나와서 동사가 주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4,800원을 깨게 되면은 4,500원까지도 열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4,500원 가게 되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유하시는 관점에서 대략 좀 약간 길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장기 종목으로는 위에 윗단에 이제 그 뭐 9,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지금 목표가 잡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 홀딩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거는 지금 자회사 그 비오레라는 회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인수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IPO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회사죠? 그게 이제 피부 의료기기 회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그 IPO 기대감이 하반기에 있는데, 그거는 좀 낮은 문제겠고, 일단 중요한 거는 동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증착 전에 이제 세정 단계에 들어가는 그 HDC 장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많이 이제 납품이 되거나 아니면 국내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납품이 되면서 수주 모멘트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주가가 박스권 바닥 구간을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고, 보유자 홀딩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원래 좀
제시를 했다가 지금 이제 목표가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없으신가요? 네, 손절가는 지금은 매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네. 보유 관점이고 제가 보이더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격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자막에 나온 가격이 좀 맞지 네, 않아서 맞아요. 저게 지금 좀 잘못됐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보이더 홀딩 관점에서 4,800원 지지라인 보고 만약에 이탈했을 때는 4,500원에서 추가 매수 매수 관점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MS입니다. 오늘 수주가 나온 부분은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수주이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1,100억 원대 시가총액을 갖추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2개월 예상 기준으로 PR을 봤더니 4배 수준의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가가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박스권의 흐름이고요. 또 올해 내에 의료기기 자회사의 IPO 일정도 점차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가치가 좀 더 또 윤곽이 나타난다면 사실 1,100억은 또 너무 싸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네. 셀리버리도 뭐 어제 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평가됐다는 분석 나오면서 어제 급등한 건데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를 시장에서 보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DMS 현재는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3등급 설정을 해봤습니다. 4,500원까지 하락한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1 공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입니다. KSS 해운 공시입니다. 오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1.56%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에 3% 넘게 올랐었습니다. 해운주 어떻게 보시나요? 해운주 중에서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 흔치 않은데 네. 실적 굉장히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그러니까 2016년에서 17년에서 18년도 사이에 좀 그 실적이 이제 정체였기 때문에 주가가 한 2년간 박스권에 있었지만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찍고서 지금 업사이드 되는 그 회사고 일단 공시가 오늘 두 가지가 사실 있었는데 앞선 그 코너에서 뭐 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 해운 신규 시설 투자가 이제 한 909억 정도 이제 투자하는 건이 하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단일 판매 공급계약이 하나가 있는데 금액은 이제 1,58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BGNINT DMCC라는 곳에 이제 수주를 한 내용인데 그 최근 매출액 대비 78.29%라는 그 공시가 나오면서 네. 작년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6년 11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선 다시 좀 약간 차익이라든가 실망 매물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앞선 고점에 대한 매물대 그러니까 8,000원 정도의 매물대를 받고 있어서 네.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19 이슈가 나오면서 8,000원에서 그 거의 7,000원 이하까지 거의 그냥 수직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V자 반등 나오고 나서의 그 앞선 그 매물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흐름인데 그 조정을 받다가 지금 제로 나오면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8,000원 기준으로 동사 PER이 6배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0,000원이 7배입니다. 그리고 11,000원 정도 가면 8배까지 봤을 때는 중장기로 여기 10,000원 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8,000원을 뚫게 되면 그때 따라 붙자 1차 말씀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이게 밀렸을 경우에 저가는 뭐 대략 한 7,200원 라인에서 박스가 하단에서는 오면은 거의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저는 여기까지 안 올 것 같고 일단 8,000원 뚫었을 때 안착했을 때 따라 붙어서 10,000원을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동사 실적이 올해 영업이 예상치가 610억이고 작년에 4분기 서프라이 나왔거든요. 매출액이 4분기 매출액이 617억 나왔는데 600억 넘은 게 처음이었고 영업이익도 분기 사상으로 지금 최대 158억 나왔는데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동사 특징은 동사가 이제 그 LNG 운반선 15쪽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장기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운주 중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최근에 2년 동안 실적이 좀 이렇게 막 정체였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거고 주가 그렇다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빠졌던 거고 작년 사상 최대 실적 올해와 내년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라간다 봤을 때는 여기 눌림목 잘 잡아놓으면은 대략 일단 가격으로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더 홀딩 관점이지만은 대략 7,700원 아래권에서 잘 잡아서 10,000원까지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없을까요? 손절가는 상징적으로 7,000원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이게 회사가 쉽게 부러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장기 계약하는 회사들은 네. 실적이 꾸준하게 되고 최소한 그 하방 리스크가 하방 경기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네. 잘 빠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시장 빠졌을 때 빠지면 오히려 또 매수 기회를 보시고요. 일단은 7,700원에서 7,000원까지의 조정
거기 구간은 다 매수 구간이라는 의견 드리겠고 저는 이 종목은 그냥 장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이 수주의 성격 때문인데요. KSS 해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었던 종목이고요. 수주가 또 나왔습니다. 현재 2등급 설정을 하면서 보유자 홀딩 관점, 그리고 매수가는 7,700원,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